네,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추억의 괴담콜 라디오 첫 번째 이야기, 솔깃한 제안.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또다시 담배를 한 대 꺼내어 물었어요. 담배라도 피고 있지 않으면 긴장되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이 후회도 되긴 했지만 꼭 잡아야 하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불안함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진에서 봤던 남자를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이 일은 며칠 전 과도한 빚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제게 한 사람이 접근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오면 그 중에 20%를 주겠다고 약속했죠. 고작 20%지만 그 액수만 해도 빚을 갚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많았어요. 보나마나 위험한 일이겠지만 이대로 가다간 저뿐만이 아니라 제 가족들까지 사채업자들에게 큰일을 당할지도 몰라서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죠. 물론 착수금이라면서 내민 현금 뭉치가 제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그 사람의 설명은 간단했죠. 특정 시간에 지정된 공원에 가서 앉아있으면 중년 남자 한 명이 다가올 것이다. 그 남자에게 물건을 건네어주고 돈을 받아와 주면 끝. 단, 무조건 돈을 먼저 받고 나서 물건을 건네야 한다. 또한 상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니 나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 물건이란 게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같았지만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찜찜하긴 했지만 이번 일만 잘 끝나면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 멀리서 사진에서 봤던 중년의 남성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모자와 마스크를 고쳐 쓰곤 똑바로 앉아 있었고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내색을 하지 않고 그 남자가 다가오길 기다렸어요. 잠시 후 중년의 남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잠시 보더니 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법 묵직해 보이는 가방을 내게 내밀었어요. 저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돈을 받은 뒤에 테이프로 단단히 봉해진 상자를 건넸었죠. 제법 묵직한 것이 제가 생각한 그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내미는 상자를 본 중년 남자는 약간 주저하다가 물건을 받더라고요.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입만 살짝 열었다 닫았을 뿐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방의 무게를 가늠해본 저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을 나갔습니다. 이제 이 가방을 공터에 세워진 차 안에 실어 놓으면 끝.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통장으로 약속한 돈이 들어온다. 잠시 동안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칠까 고민도 했지만 괜히 욕심부리다가 어떤 꼴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고개를 저었죠. 얌전히 내가 받을 것만 챙기는 것이 뒤탈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뒤에 미리 지시받은 대로 트렁크에 가방을 실어놓고 차키를 자동차 아래에 숨겨놓았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목이 말라오더라고요. 일도 끝났겠다. 캔맥주라도 사가지고 갈 생각으로 편의점을 찾아 나섰어요. 홀가분한 기분으로 걷고 있던 그때 갑자기 눈앞에 아까 중년 남성이 나타난 거예요. 절 찾아 열심히 뛰어다닌 듯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죠. 설마 물건이 뭔가 잘못된 건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었어요. 그때 남자가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내밀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당황하면서 뭐라고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아는 게 없는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말도 없었죠. 그 남자는 제 침묵을 다른 의미로 해석했는지 상자를 집어 던지면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어요. 막대기처럼 생긴 전기 충격기였죠. 그리고선 분노한 상태로 제게 달려들었어요. 당황한 탓에 반응이 늦은 저는 그 남자가 휘두르는 전기 충격기를 피하지 못했죠. 전 제대로 된 반항 한번 하지도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남자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쓰러진 제게 전력을 다해 구둣발을 날렸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에 몸부림치던 제 눈에 남자가 집어 던진 상자가 보였죠. 놀랍게도 상자 안에서 피로 얼룩진 여자아이의 잘린 머리가 들어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고통도 있고 충격에 빠져있는 제 귀에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돈만 받으면 내 딸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딸을 안전할 거라고 했잖아. 근데 저게 뭐야?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전 아무래도 제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일을 맡았다고 생각했죠. 충격에 빠진 저는 그저 웅크린 채로 남자의 발길질을 막고만 있었어요. 한참을 발길질을 해대던 남자는 숨이 가쁜지 제 옆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떠들기 시작했어요. 내 딸은 말이야, 애 엄마가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아이야. 내가 조심스레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웃으면서 축하해줬던 아이라고. 새 엄마한테도 죽은 친엄마처럼 상냥하게 대해준 아이였다고. 그런데 그런 착한 아이를 납치한 것도 모자라 저런 모습으로 돌려보내? 넌 내가 용서 못해. 죽여버릴 거야. 남자는 다시 일어나서 제게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죠. 그렇게 법원에서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렸어요. 아무리 제가 정황을 설명해도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모두가 제 말은 그저 쓰레기 같은 범죄자의 추악한 변명으로 치부할 뿐이었죠.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 중년 남자는 제법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억울했지만 이제 와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죠. 한숨을 쉬고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어요. 눈에 불을 켠 채 저를 노려보고 있는 그 중년의 남자. 옆에는 아내인 듯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죠. 낯이 익은 얼굴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났어요.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 제게 일을 맡긴 그 사람이었어요. 재혼이라면 전처의 딸이 그리 예뻐 보일 리가 없겠죠. 그 딸이 아무리 예의가 바르고 착해도 말이죠. 저 여자는 소녀를 없애기 위해 다소 과격한 방법을 선택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남의 집 가정사에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휘말리게 된 거죠.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제게 보일 듯 말 듯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충격에 빠진 저는 판사가 사형이라고 말하며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